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제 프로이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는 여호와가 입김으로 부르는 뭐 이성이 있어, 뭐 이런 거 다 개구라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 이드가 있어. 이드가 있어. 이드는 약간 동물적인 거. 동물적인 거.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재밌어요. 저희 선생님이 전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유식 가르치는 선생님. 이게 유식이거든. 모든 것은 식이다. 유식하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그래서 저 유식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 딸로 임신이 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엄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 아들로 임신이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선생님이 그냥 좀 재밌게 얘기한 것 뿐이지 실제로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떠돌다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여자나 저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수정될 때 그렇게 걸리면 그걸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12연기입니다. 12연기. 12연기를 뜬금없이 초기 불교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잠깐만 해볼게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얼빵해서 근본 무명, 그러니까는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떠돌다가 그렇게 남녀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저건 내 마음에 되게 드는 분이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 쉽게 말해서 들어가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명색, 어떤 형태의 기본 틀이 갖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유깁, 감각기관이 생겨나는 거. 애가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촉이 생기고, 이제 감촉을 느끼기 시작하고, 촉에서 이제 받아들임, 감촉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하면 좋아하는 게 있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애들 이렇게 임신해 본 분들 얘기하면 뭐 좋아서 뭐 발로 차네 어쩌네. 좋은데 발로 차나? 뭐 몰라. 뭐 그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으면 취하려고 한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10달 동안 다 큰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노사, 늙고 병들고 그 사이에 우비고내가 있대.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죽은 뒤에 다시 무명으로 떠돌다가 그런 상황을 보고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12연기입니다. 12연기. 그렇게 이제 임신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선호를 가졌을 때 선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인연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모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랑 기질이 안 맞는데 내가 실수로 선택했어. 내가 눈이 돌았는가 봐. 내가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기질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사산이나 유산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힘은 강하고 엄마 힘은 강하고 애는 지금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꽝 다음 기회에. 그래서 다시 하는 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충돌은 하고 있지만 합이 잘 맞는 건 아니어서 충돌하고 있는데 뭐 유산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식이 왼수다. 자식이 그립긴 한데 집에 있으면 싸워. 한 이틀 되면 싸우기 시작하네. 나가면 내 자식이니까 그리워. 오면 싸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이해가 됩니까? 자식이라도 친구 같은 자식이 있고, 그게 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손가락 길이는 다 틀리다.
이쁜 자식이 있고 약간 덜한 자식이 있고 보고픈 자식이 있고 뭐 이렇게 끼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전 보러 가고 이러면 유학 보내세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 집 떠나서 공부하세요 뭐 멀리 보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시골 사람들은 서울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12연기 이 구조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부모에 대한 선호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거는 굉장히 재밌다. 환경인가? 환경이 중요한가? 인간의 환경이 중요한가? 태생적인 것이 중요한가? 태생적인 것이 중요한가? 환경이 도대체 인간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저걸 실험을 인간들이 많이 했죠. 답이 뭔지 아세요? 환경보다 태생적인 거가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입양을 양쪽으로 보내도 쌍둥이나 이런 거를 똑같은 유전자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쌍둥이를 양쪽으로 입양을 보내도 실제로는 그 부모하고 관련돼서 그런 성향이 제일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어도 그 갖고 태어나는 그 유전자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왜 교육은 효과가 있냐?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 물음을 제기하기 때문에 야 교육한다고 바뀌냐? 이제 그거거든요. 태생이 더 중요하면 태어날 때의 조건이 더 중요하면 근데 실제로 저거는 진짜 논란거리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늘상 얘기하거든요. 제가 운동해서 키 큰 것 같아요? 제가 운동과 관련해서는 자장률사의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장률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진평왕 때 사사로이 출가해서 왕이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이제 자장률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고 살지언정 100년 동안 파괴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탁 목을 내밀었다 하잖아. 날 죽여라 이렇게. 얼마나 의기가 있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자장률사의 정신을 이어서 내가 하루라도 운동 안 하고 살기를 원할지언정 100년 운동하고 100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차라리 그냥 운동 안 하고 죽겠다. 이런 소신이라도 키는 크잖아. 왜? 종자가 크니까. 종자가 크니까. 운동하냐고 그냥 여러분은 운동 안 하셨네. 운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면 왜 운동 안 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잖아요. 외모도 그렇고 이게 사실 태어나면서 물론 뭐 수술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판 자체가 그냥 찍혀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명작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합이 맞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저기서 무명이 떠돌다가 이게 근본 무명이거든요. 무시무명인데 이게 떠돌다가 어떻게 잉태되는 거고 그 잉태되는 과정이 나랑 기질이 가장 비슷한 사람한테 잉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라는 개념도 가능해요. 불교적으로는. 그리고 왜 날 낳았어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네가 들어왔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줘. 불교적으로는 네가 들어왔다 이 자식아.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런 스토리가 사실은 이 유식 구조하고도 딱 맞아요. 그러니까 유식하고 맞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프로이드예요.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인류와 관련해서 종교나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고대 사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존재했어라고 하는 세계관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과 똑같이 인간에게도 가장 본질은 완전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내려오다가 여기에 프로이드가 아니고 다윈이 자기는 폭탄을 던졌는지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윈은 그냥 새 부리를 계속 보고 있었더니 요랬어요 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폭탄이었던 거야. 이거는 다 구라야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게 세계관적에서는
막 쓰고 그 다음에 본성론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예요.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식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유식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5식,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신식 몸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접촉했을 때 내가 이렇게 딱 느끼는 거 요게 이게 촉이잖아. 그죠? 감촉. 그러면 이거는 안, 이, 비, 설, 신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몸으로 느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전5식, 그 다음에 제6식, 우리 의식, 생각. 그 다음에 제7식, 말라식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게 주화식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나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계속 밑에 이렇게 심해처럼 바다를 보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요. 파도가 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파도 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요 밑에서 요게 나다라고 해서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를 보면 심해에서도 나름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요런 것들이 하나씩 찍혀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누적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들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우리가 경험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지만 나가서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했지? 그러면 몇 가지는 끌어내지는 거고 나머지는 날아가는 거죠. 그 날아가는 것들이 없어지느냐 밑으로 저장된다는 거죠. 차곡차곡 있는 거죠. 하지만 저걸 끌어낼 수 없으면 사실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들 뭐 이렇게 범죄자가 아니고 증인 신문 같은 거 할 때 그때 그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뭐 지나는 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최면 같은 걸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현재의식이 나를 끌어올릴 수는 없는데 내 무의식을 끌어올릴 수는 없는데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거 다시 이렇게 조작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누적되는 게 아뢰아식이에요. 아뢰아식. 근데 이게 이제 허망한 거냐? 그거는 그냥 이렇게 흐름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깨끗한 거냐? 사실은 진제의 논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논점, 진제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지론종이라고 하는 데서 북도파, 남도파에서 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남도파는 요거를 깨끗하다라고 봤고, 항상한 어떤 깨끗한 게 있어, 불성 같은 무언가가 있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북도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건 다 허망한 거지. 이렇게 본 거고, 진제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거는 허망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어. 이게 좀 알딸딸한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냐면 그게 이제 구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식이 아마라식. 이제 요거는 장식. 요거는 함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적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라식은 무몰식. 그러니까는 사라지지 않는다. 항상한 무엇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딱 독립시켜서 요거는 허망한 거고 요거는 그냥 꽝이고 요게 진짜야. 요렇게 하면 참 쉬워. 참 쉬운데 불교에서 무언가 항상한 게 있어 이러면 불교의 대전제를 어기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다음에 연기법도 모든 것은 관계성으로 규정될 뿐이지 실제로 어떤 항상한 특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저걸 만약에 어떤 항상한 게 존재해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저게 아트만 같이 됩니다. 바라문교나 힌두교 같이 돼요. 그래서 공격을 막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진제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요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깨끗한 부분이 조금 있대. 전체가 아니고 깨끗한 부분이 일부 있대. 야, 요거 좀 알딸딸하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모든 것은 변화한다. 전에도 제가 이 얘기 해드렸어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것은 변화하는 거야,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한다면 이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 변하는가? 안 변하는 것도 아니죠. 안 변하면 저 전제를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알딸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진리는, 야,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 신은 생각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유신론에서 얘기할 때, 신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 야, 그거 생각이냐, 아니냐? 야, 그거 생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부분 중에서 맑은 부분.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걸 이렇게 담았을 때 위로 떠오르는 약간의 청주 같은 느낌? 그게 구식이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섞여 있다라고 보는 그거 천태종에서 이거는 이제 훨씬 뒤의 얘기인데 현계다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에게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엄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악이 없어. 온리 선이야. 오로지 선만 있어. 이랬더니 현계다면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부처님에게도 악이 존재해. 이렇게 얘기해. 왜 온리 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 중생과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 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그러면 부처님도 깨달음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중생이 될 수도 있어? 아니, 악은 있지만 그 악이 작용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분위기가 조금 그러네.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있지만 작용하지 않아. 있지만 작용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높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건 현실적인 부분들을 수용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마치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허망한 거에 있어서의 저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청정한 측면, 청정분, 그것을 구식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 그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마.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는 본질이 이렇게 청정한 게 하나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이걸 감싸고 있는 더러운 게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발생론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힌두교가 되는 거야. 힌두교나 바라문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선을 한쪽으로 싹 해가지고 굳혀서 나는 그쪽 생각만 할 수 있어. 그러면 나한테 악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구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도 못해. 깨달아봐. 깨달아봐. 나도 몰라. 그냥 그만해. 그만해. 아무튼 발생론으로 보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이해해야 나중에 도노할 때, 나도 너무 질척거리는 것 같아. 근데 도노할 때 봐봐.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본질이 있고 그것을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딱 걷어낸다가 아니고 내가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도. 그래서 요렇게 작용을 하면 요거는 지금 안 좋은 거, 이거는 허망한 거. 요게 요렇게 될 수 있으면 이건 좋은 거. 이건 같은 면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동시에 작동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인간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요게 저걸 자각한 사람은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거기만 계속 이렇게 대응면을 가질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허망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제 스타일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면 되게 재밌는 게 선종에서 말하는 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성이 딱 고정적으로 있는 거고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양면성이에요. 이게 불성, 이게 중생심. 그러면 마음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존재해. 그리고 요게 불성이고 요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더러움이 있어. 마치 태양과 구름의 관계처럼 아니면 진흙 속에 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럼 그거를 탁 깨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약간 달라요. 미세하게 보면. 근데 보통 사람은 거기까지 안 봐. 그래서 이 부분을 독립해서 존재하는 거냐? 안 그러면 이 안에 존재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점으로 나가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거냐? 독립돼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동그란데 이걸 이렇게 굴리면 굴러가거든? 이 구른다는 성질을 여기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깎여 있는 상태가 그냥 그 구르는 성질을 내포하는 거냐? 그만해야겠다. 이게 거대한 벽이 느껴진. 타짜의 명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수가 꽂힌다. 비수가 날아오는 것 같다. 타짜의 고니가 아귀를 상대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 혼자서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 같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지만 손은 눈보다 빠르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비수를 꽂고 있어요. 싸늘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시간이 많으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부분. 왜? 그래야 저게 불성의 당위성을 가지게 되거든. 불성의 당위성을 가지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 세상은 진제가 살던 그 힘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도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관계없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야라고 하는 변증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오게 되면 현장은 이걸 신유식이라고 하거든요. 진제유식을 구유식이라고 하고 현장을 신유식이라고 해요. 현장은 이거는 다 꽝이다라고 봐요. 이런 건 없어. 저건 다 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깨달음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전식득지라고 하는데 식을 바꿔서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청정하게 만들면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덜어내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5식을 바꿔서 성수작지를 이루고 제6식을 바꿔서 묘관찰지를 이루고 제7식을 바꿔서 평등성지를 이루고 제8식을 바꿔서 대원경지를 이룬대. 그러면 깨달음이래. 저거는 신유식입니다. 신유식. 그러니까 관점들이 좀씩 달라요. 그러면 저 구식 얘기도 있던데요. 나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 구식을 바꿔서 법계 최성지를 이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무튼 그건 복잡한 얘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프로이드 얘기예요. 이드라고 하는 동물적인 거. 인간의 내면에는 동물적인 게 있어. 그게 에고. 에고는 나예요. 나. 어떻게 보면 이 칠식하고 비슷해. 칠식에 에고하고 슈퍼에고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슈퍼에고는 뭐냐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보통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온전히 이기적이진 않아.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도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거를 내가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는 게 에고하고 슈퍼에고야. 그리고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무의식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고전 심리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집단 무의식도 연결되는 어떠한 큰 저장 탱커와 같은 빅데이터 같은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 네, 집단 무의식.
그렇게 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꽝이야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여기에도 그 안에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지금 유식 안에서도. 그래서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가 사실은 불교의 유식론의 영향을 받아서 집단 무의식설을 제창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끼친 영향은 불성은 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너무 온도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선불교를 잘 이해하면 선불교에서 자꾸 불성 얘기를 하는데 불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성 말고 당나라 때 선에서는 작용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선불교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본체론적인 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성에 대한 집중인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진화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불교에는 그 불성 말고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유행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흘러다닌다는 하는 변화를 타고 가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전체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작용시 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개념 속에서 보면 진화론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이 당나라 때 선불교에서 벌써 나옵니다. 그런데 불성만 가지고 논리를 펴면 저거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계종에 한 2,000명 정도의 스님들이 지금도 참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불성 관점의 중심으로 볼 거냐, 작용 관점에서 볼 거냐, 이것도 굉장한 논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아시아에서는 진화론이 저렇게 큰 충격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론에서 큰 변화가 안 일어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게 논점으로 나오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들이 나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천주교는 어떻게 했냐면 다윈 쪽을 단죄했죠. 왜? 자기네로서는 수정할 방법이 없거든. 왜냐하면 그건 신에 의해서 결정돼서 나온 거거든. 근데 동아시아 선종 같은 경우는 저것을 수정할 수 있어요. 불교는 불성이 빠져도 돌아갑니다. 선불교도 저는 불성이 빠져도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불교가 윤회론이 빠져도 안 돌아가는 종교였으면 중국으로 정착을 못합니다. 인도 문화권 안에서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불성 부분을 뺄 수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런데 불성 부분은 대승불교에서 첨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져도 되고, 그리고 선불교가 한참 전서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당나라 때 벌써 저것을 극복하는 논리 구조들이 벌써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송나라가 당나라보다 문명이 오히려 떨어지는 국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가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게 아니고 적합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불교의 황금시대인 당나라를 넘어서 송나라 때 오면 오히려 꼬꾸라지는 과정에서 저걸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성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진제가 말한 저러한 섬론종에서의 논리구조, 그리고 저것은 진제식의 사고인 거지, 진제가 주장하는 섬론종의 사고인 거지, 저게 모든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 법상종에 이르면, 저 유식종이라고 하는 법상종에 이르면 진제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같은 유식 계열 안에서도 세친 쪽이냐 무착 쪽이냐에 따라서 계통들이 약간씩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유식 법상종에게 밀립니다. 현장 쪽에게 밀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당나라에 가서 또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현장은 당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의 마치면서 어떻게 여러 종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의 다양한 이러한 층위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